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어제 밤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두 개나 겹쳐서 있었는데 CPI와 FOMC 회의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금융시장의 겉으로 보이는 반응은 일단은 낙관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예상을 하회해서 일단 기분은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를 좀 덜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반응은 조금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낙관적인 그런 현상, 일시적인 이슈라고 보는 게 맞지. 야, 이제 물가지표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시장이 바뀐다, 추세적인 변화를 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그거를 좀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물가지표가 낮게 나왔으니까 일시적으로 좋아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낙관적일 수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시장의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그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장의 지금 어떤 흐름은 뭐죠? 근본적인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자꾸자꾸 후퇴하고 있는 점들, 또 그리고 AI의 쏠림, 이런 점들, 그죠? 이런 점들이 어떤 시장의 근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을 근본적으로 지금 어떤 그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매크로적인 변수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변한 게 없다고요. 재무부는 여전히 부담스럽게 채권 많이 찍어내고 있고,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그 와중에 그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높고 금리나 기대감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AI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이런 거시적인 큰 흐름 자체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 추세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겁니다. 주식시장 일단 우상향한다, 일단 좋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AI와 관련된, 시가총액이 큰 AI와 관련된 친구들이 좋아서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전반적인 주식시장을 다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죠. 주식시장을 AI와 AI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AI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소외됐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AI는 어젯밤에 좋든 싫든 간에 일단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했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 잘 나가는 AI와 소외되는 친구들,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그런 특별한 이슈는 엄청난 이슈가 아니더라도 약간 변화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좀 주식시장이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그런 이벤트가 그런 사실 투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이벤트에 불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죠. 그런 것들 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기업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장차 주식시장을 좀 흔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재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주식시장은 기존 추세 계속 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숏, 강한 친구는 롱, 약한 친구는 숏,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시장과 외원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답답합니다.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재무부가 계속 채권을 발행하니까 금리가 떨어지기는 어렵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와 달러는 이도저도 아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 계속 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내용을 일단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AI가 강하다. AI와 관련된 친구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강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금리나 기대감을 쳐다보고 있는 나머지 주식들은 소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한번 복습을 했는데 이 내용 안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다 사실 녹아 있긴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은 중국 증시 이런 거는 사실 AI와 그다지 상관은 없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소외된 주식이었고 그죠? 그냥 그런 주식이었죠. 일본 증시 AI와 그렇게 관련이 잘 없습니다. 자체적인 이유에 움직이는 그런 주식시장이었죠. 미국은 좋아했어요. 그죠? 미국 증시는 좋아했지만
소외되는 친구는 계속 소외된다. 물론 오늘 상승 출발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 출발이 일시적인 상승, 그냥 결국 자기 추세대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좀 강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그 두 발을 다 담그고 있죠. 코스피라는 지수는 AI 반도체 쪽으로도 한쪽 발 담그고 있고 또 그리고 일반 소외된 친구들도 좀 많이 어느 정도 있는 좀 그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AI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일단은 코스피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타이완 지수 이런 걸 보니까 타이완 지수 이런 거는 신나게 올라가더라고요. 타이완이 신나게 올라간 거, 일본 증시가 오늘 안 좋았다. 오늘 일본 증시 안 좋았고 중국 증시가 안 좋았다. 타이완도 안 좋겠다. 그게 아니죠, 그죠? 타이완은 거의 반도체에 몰빵한 나라니까 타이완은 이렇게 강한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어젯밤이 중요한 이벤트다 뭐였다 했는데 중요한 이벤트고 뭐고 주식시장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식시장은 원래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였고 AI 친구들은 원래 자기 갈 길, 강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고 AI와 AI가 아닌 것으로 분류해갖고 모든 것을 대응하면은 지금 현재 맞는 거 같죠, 그죠? 그래서 타이완 이런 친구들, 코스피 이런 친구들, 반도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A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닌 친구들은 소외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유럽 증시가 개장했는데 유럽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왜 하락 출발했냐면 FOMC 회의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FOMC 회의가 있었죠. 파월 의장 인터뷰 내용 그런 것들이 점도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살짝 분위기가 안 좋죠. 근데 유럽 증시도 어차피 AI 이런 거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소외된 증시였기 때문에 한동안 지금도 그냥 계속해서 일단 소외가 되고 있는, 물론 FOMC 회의 직전까지는 많이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이후에 FOMC 회의가 나타나니까 그냥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특별한 건 없고 그렇다면 그냥 또 계속 이대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슈도 없었던 가운데 하여튼 그 전날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 전날 미국 증시에 있었던 그런 영향들을 그대로 받아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봤고, 뭔가 알아봐야 될 뉴스가 있다면 공매도 전면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라고 합니다.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 근데 공매도 금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재료만 계속해서 가지고 한국 증시가 막 대세 상승으로 가고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자고요. 이런 건 별로 잘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증시에 별로 물론 증시의 이제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호적인 재료이긴 한데 건전성은 좀 없는, 건전하진 않은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언론에서는 인플레 안도에 환호한 코스피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상 이제 인플레 안도에 환호했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좋았던 거지, 반도체가 좋았던 거지, 인플레에 안도한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해석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은 인플레에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죠? 그냥 지금은 시장을 보는 관점이 AI냐 AI가 아니냐, 그냥 그거로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낮 시간에는 이제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떨어졌던 달러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낮에 진행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조금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평상시라고요. 평상시에 달러 인덱스인데, 원래 평상시에 달러 인덱스는 혼란했었고, 혼란한 과정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으니까 어젯밤에 그냥 잠깐 떨어졌고, 어제 극심한 변동성으로 다시 지지선 부근까지 가니까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냥 아무런 움직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평상시에 혼조한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위쪽으로 조금 좀 상승 압력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혼조함입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통화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조금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는 오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금리도 결과적으로 물론 금리는 조금 더 하락이 우세합니다. 달러와 달리 금리는 조금 더 하락이 우세한 가운데, 근데 어쨌든 답답한 구간인 거는 똑같고,
그 전날 워낙 많이 빠지니까 오늘 또 조금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결국 답답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금리와 달러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모습은 뭐 인플레에 환호한다,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젯밤 뭐 물가지표, FOMC 회의 이런 거는 약간 일시적인 이슈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좀 쭉 살펴볼게요. 평상시처럼요. 중국 저기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인데 어제 밤에 그 이슈 때문에 위안화도 훅 빠졌다가 다시 오늘 또 회복을 하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이제 위안화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선 여기가 저항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돌파한 척 하면은 레벨업 되면서 위안화가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위안화가 크게 오르면 중국 증시가 좀 크게 부진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엔화도 잠시 좀 살펴보자면요. 자, 엔화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엔화도 어젯밤에 그 지표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다시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 오늘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엔화 강세로 갈 생각이 일단 별로 없어 보인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이렇다면 얘도 같습니다. 얘도 위안화보다 얘는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안화보다 더 심각한 게, 위안화는 그래도 어떤 전고점 이런 거라도 있어갖고 어떤 상승 목표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엔화는 눈에 띄는 위쪽에 전고점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해서 랠리를 하면 이제 신고가 랠리가 되기 때문에 나스닥처럼 이제 그렇게 강하게 오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진행되면은 일본 증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뭐 지금 다 계속해서 그냥 원래 가던 길 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죠? 미국의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이런 거, 또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끝없는 낙관론과 끝없는 비관론의 이 싸움이 계속해서 결국 지속이 되고 있고, 워낙 팽팽하게 싸우니까 계속 그냥 혼란한 시간만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AI와 반도체만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아직 어떤 하반기에 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들을 좀 살펴봤고요. 중국 증시 살펴보자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하락을 하고 있었고, 어차피 AI의 영향 이런 거 받는, 그런 영향을 받는 증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어제 뭐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나 뭐 특별히 뭐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올랐으면 그냥 어쨌든 일시적인 어떤 좋은 호재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상승 출발하면은 그럼 다시 되돌려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낮에 그 중국 증시 개장했을 초반부에 살짝 상승 시도하더라고요. 그때 얼렁 반등시 매도 전략 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일단 하방으로 매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들고 있고, 아직 완전 다 산 건 아니고 조금 이제 거의 7, 80% 정도 매집은 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사긴 살 건데,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또 하나 발표가 되거든요. 아마 그 물가지표 보고 또 환호할 것 같아서, 환호하면은 또 이제 그때 한번 또 눌림시 매수 전략, 그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한번 해보려고 일단 조금 현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좀 이제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그래서 오늘도 뭐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는 위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하락하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자리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거의 아래쪽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양책이고 뭐고 많이 나왔죠. 엄청난 부양책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 자리쯤에서 그 중국 정부가 뭐 직접 부동산을 매입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부양책을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그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유로존 전기차 관세 뭐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런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상승을 해야 될 자리에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지속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나름 여기서 이제 그만 상승할까 아니면 그만 아래로 갈까 나름 좀 치열하게 싸웠는데,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흐름을 바꿀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아래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일단 마음을 거의 굳혀놓은 상황이고, 중국 증시는 그래서 조금 이제 급격하게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아침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라고요. 이 모습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 5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5일선 회복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고,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될 때 또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래요. 이런 중국에 있는 이런 그 지수들 보시면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들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ETF를 추종하는 게 뭐 이런 지수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지수들 보시면은 이거 뭐죠? 이렇게 반등했다가 그대로 하락 목표치 더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본 증시 반도체와 뭐 AI의 영향을 잘 못 받다 보니까 그리고 엔화 약세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불안감,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일단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자리를 일단 결정적으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혼란한 구간이고,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었으면은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제 오늘 상승했다가 장대 연봉으로 한 번에 되돌리면서 다시 좀 분위기가 좀 확 좀 식어버린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할 때는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큰 어떤 그 고점 덩어리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갔어야 될 자리에 지금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좀 불안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얘가 그렇다고 지금 뭐 여기서 급락을 하고 당장 대폭락으로 위기로 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엔화 보여드렸던 것처럼 엔화가 어딘가를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일본 증시가 훅 좀 불안에 빠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화나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 증시의 소외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이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어젯밤 이벤트가 중요했으니까 그 이벤트 전까지 뭐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어젯밤 이벤트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어젯밤 괜히 이제 일시적인 이슈를 갖고 시장에 환호했다면은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마 순리일 테니까, 그렇다면 일단 조금 좀 전반적으로 소외된 친구들은 계속 소외된다. 소외된 친구들이 계속 소외되면 앞으로 안 좋게 보는 거, 뭐 이런 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나스닥은 좋습니다. 나스닥은 뭐 누구와 비교할 게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하방 진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아직은 좀 주의를 할 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변동성이 터지는 게, 이게 이제 뭐 죽으려고 변동성이 터지는 것일 수도 있죠.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내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위한 뭐 마지막 오버슈팅일 수도 있긴 있으나, 근데 이제 현재 시가총액 1등, 2등, 3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오버슈팅이나 이런 걸로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 굉장히 그 나스닥, 특히 나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해서, 하여튼 이런 점들, 이런 흐름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세계 증시 사실상 나스닥 빼면은 그죠? 별 볼 일이 없이 그냥 다 소외가 되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약한 증시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응이 이제 좀씩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응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미국의 러셀 지수 이런 거는 보시면 어쨌든 장대 양봉이 올라왔고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올라간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의 의미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윗꼬리 봤다고 바로 하방 진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가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베팅은 이제 시장이 내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는지 안 인정해 주는지 그걸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은 이런 강한 친구들은, 특히 미국 쪽 자산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쪽은 아무튼 뭐 계속해서 뭐 하방 뭐 이렇게 당장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약해진 거는 뭐 예를 들면 중국 굉장히 약하죠. 뭐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 굉장히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소외된 친구들은 뭐 하방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나스닥 미국 증시 뭐 이런 것들은 하방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건 이제 조금 안 맞는 거죠. 물론 아이디어를 가질 수는 있는데 당장 막 오늘 막 하고 이 실질적인 타이밍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생각을 좀 좀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하방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하방을 베팅을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언제 클릭을 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중국 증시 같이 아니면 일본 증시 같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하방 베팅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니고 뭐 나스닥 그냥 느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요. 지금 저런 건 분명히 강하니까요.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유럽 증시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어제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안 좋았던 소식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러셀 지수의 흐름하고 약간 좀 비스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장이 돼 있었으면 윗꼬리로 마감이 됐을 텐데 윗꼬리가 아니고 이제 시간 순서 때문에 시간 문제 때문에 오늘 새롭게 개장을 했으니까 이게 새로운 음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공통적입니다. 유럽 증시는 강한 거죠. 그죠? 이런 거 보고 하방 베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각각의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거 중국 증시 이런 게 이제 급락의 위험이 있는 거지 나머지 친구들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좀 살펴보고 마칠 건데 코스피는 오늘 많이 올랐다가 밀렸네요. 그죠? 제가 아침에 심증을 살짝 오래간만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긴 했습니다. 만기일이기도 해서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 이런 만기일에는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오르면 다시 되돌리는 경우도 좀 많고 또 그리고 워낙 중요했던 가격대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증상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하방 베팅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심증상 이제 저의 생각을 개인적인 사견을 좀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던 겁니다. 물론 근데 오늘 봉의 의미는 이겁니다. 장중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지 코스피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코스피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외되는 주식의 영향 절반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AI와 연관되는 주식 절반 반도체와 연관되는 주식 절반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어쨌든 좀 중간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좀 나름 강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아무튼 이거 굉장히 강한 거라고요. 이걸 보고 하방 베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지 오늘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등장한 윗꼬리인 거지 그러니까 러셀 지수나 독일 증시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윗꼬리가 나왔다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경험상은 이제 코스피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보통 이제 꺾이는 경우를 많이 봤었으니까 심증상 이제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린 거고 아무튼 굉장히 강하고 어딘가 약한 저항은 확인했지만 이런 저항으로 꺾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상승이 둔화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좀 이 장대 음봉이 장난이 아니게 좀 길어졌습니다. 전일 하락했던 전일 음봉도 모두 다 이 장악을 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매도세가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조금 더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요 이제 중요한 자리에 오긴 온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락 추세였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였잖아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올라온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반등으로 끝나고 또 하락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러다가 또 올라갈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일단 이런 음봉을 본 이상은 일단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약간 코스피의 영향도 뭐 조금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상승할 때는 코스피 따로, 코스닥 따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하락할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손잡고 하락하는 경우가 좀 아무래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하락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거는 분위기를 같이 타니까, 같이 좀 더 민감하게 타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가 중요한 가격대에서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저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저런 점들까지 좀 살짝 좀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은 코스닥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지고 갈 가능성을 조금 좀 높게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강력한 음봉을 하나 보긴 봤는데요. 이거 하나로는 조금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뭐냐?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이제 이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당장 여기서 시장이 급하게 빠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이 중요하거든요. 6월 7일 금요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양봉의 시가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냥 기간 조정에 불과한 건데 아직 붕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봤을 때 이거 아래쪽으로 갈 것 같다. 이건 좀 이제 잘못된 것 같다 싶으시면은 오늘 나온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음봉을 극복하면 안 되죠. 이 음봉이 극복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심에도 하면서 하방을 조금씩 매집은 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등장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를 일단 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얘가 여기서 지금 꺾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만큼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충분히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존에 하락하던 큰 추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제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관망보다는 이제 천천히 어떤 매집 이런 걸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봤고요. 환율은 또 올라오고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평상시 그냥 그때 그 답답한 그 상황 그대로 65원은 잘 지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80원짜리는 또 저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답답한 구간입니다. 달러 아직 포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코스피가 난리가 났어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막 수급도 굉장히 과열되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막 시장이 그만 꺾이고 막 이랬는데 솔직히 요즘은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정신 나간 상황이라서 이런 엄청난 수급을 봐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솔직히 잘 못하겠습니다. 돌다리를 철저히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그런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내용도 다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도 아직 그렇게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오늘 물론 시장이 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찔끔 하락한 걸 가지고 이제 변동성 지수의 상승은 끝났고 이제 계속 아래로 간다라고 보기도 뭐하죠. 변동성 지수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이제 오래간만에 5일선 한번 밑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시 매수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때이긴 합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지수의 모습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AI 쪽에 강한 거지 오늘 시장 전체가 금리나 기대가 그런 것 때문에 좋았다라고 보기는 부담스럽죠, 그죠? 미국 증시하고는 똑같습니다. 어젯밤 금융시장에 있었던 일들 오늘 아시아장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살펴봤고요. 오늘 밤에는 말씀드렸다시피 PPI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PPI에 따라서 또 아마 들썩들썩할 거예요. 아마 근데 PPI와 상관없이 AI는 강하다. 일단 나스닥은 강하다. 일단 이런 인식을 갖고 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벤트 정도가 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어제는 일단 일시적인 환호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냥 다시 평상시인 거죠. 그 전날 있었던 일들 그런 재료들을 천천히 소화하면서 그냥 다시 평상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